자, 오늘은 주 변형률과 최대 전담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력과 마찬가지로 변형률 또한 주 변형률 그리고 최대 전담 변형률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평면 응력의 변환 방정식과 평면 변형률의 변환 방정식 사이의 유사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형태가 아주 유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달라진 이 형태로만 따지면 달라진 것은 전단 응력과 전단 배형률에서 전단 배형률은 나누기 2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이 전단 응력 변환 방정식에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를 나눠주면 이거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2를 나눠준 것과 같은 형태죠. 이렇게 유사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응력과 최대 전단응력 방정식에 이 유사성을 대입해 볼 겁니다. 주응력과 최대 전단응력 공식에서 아까 그 유사성을 대입해 주려고 하면은 아까 봤던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변형해서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고 나서 정리하게 되면 주 변형률과 최대 전단 변형률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주 변형률 주응력 평면의 각도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주 변형률 평면의 각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 변형률 평면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공식만 알면 되는 거죠. 더 쉽게는 주응력과 최대 전단응력 그리고 그 평면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흔히 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단응력과 마찬가지로 식5를 주응 변형률과 최대 전단 변형률 두 식을 조합하게 되면 최대 전단 변형률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최대 전단 변형률은 두 주 변형률의 차이와 같다. 단 이때는 조건이 평면 변형률 상태일 때, 그 결과도 평면에 한해서만 고려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결과값은 3차원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전단 변형률을 구할 때도 제3의 주 변형률 입실론 P3는 제로라는 값을 꼭 고려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18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최대 전단 변형률이 결정되겠습니다. 주어진 변형률이 하나는 인장 변형률이고 하나는 압축 변형률이다. 그럼 이 차이가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라서 최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값을 고려해서 최대 전단 변형률이 결정되는데, 둘 다 인장일 경우는 그 절대값이 큰 값과 그리고 제3의 주 변형률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은 고려하면 최대 전단 변형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 두 번째 값이 인장 변형률이 클 경우에는 이거와 세 번째 주 변형률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압축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이 큰
큰 변형률이 제3의 주 변형률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겠죠. 이 차이만큼이 최대 전당 변형률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려면 절대값이 가장 큰 값과 제3의 주 변형률의 차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압축 변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경우에 P1이 인장 변형률이고 P2가 압축 변형률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생긴 모형이 있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은 그냥 형태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모양의 형상이 있을 때, 면적이 있을 때 인장, 압축 변형률이 발생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최대 전단 변형률은 찌그러진 각도이기 때문에 이 사각형 2분의 파이 그리고 찌그러진 후의 각도 요거의 차이가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빼면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요거의 차이, 그것이 최대 전단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주 변형률과 최대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